잘못하면 오래나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어찌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학규나 가만히 서서 저희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귀에다 대고 언니야 언니야 뭐 이렇게 부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 현상. 여름 하면 떠오르는 오싹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배우 유지태 씨와 옥자연 씨가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무당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귀신을 믿으세요? (2023년 5월의) 어느 날 다양한 풍물악기들이 굿의 시작을 알립니다. 나는 그냥 못 가지. 밤마다 내가 네 몸을 이렇게 감싸고 즐기잖아 너도. 싫어요. 수아 씨는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회사 다니면서 진짜 애 키우면서 더 움직이려고 했고 일하고 청소하고 강아지 산책하고 뭐 하고 임신해서도 3-4시간밖에 안 자고 일했어요. 이렇게 힘든 거 니만 힘든 거 아니다 수아야 정신 차리자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보이는 영적 존재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눈을 떴는데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꿈자리는 더 심해지고. 가족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적 체험이 조금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쭉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연결된 그런 지점인지 좀 궁금하네요. 복잡한 사연이 있는 듯한 수아 씨와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자고 있었는데 발 밑에 여자 2명이 있는 거예요. 발밑에서 수군거리는 귀신들. 그냥 속닥속닥 하다가 지금 데리고 갈까? 아니야 얘 안 잔다고 듣고 있다고. 그냥 지금 데리고 가자. 네가 안 데리고 가면 내가 데리고 갈게. 막 둘이서 막 싸우는 것처럼 갑자기 머리채를 확 잡아채는 거예요. 단순 보이는 것이 아닌 몸에도 그 자극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생하니까 침대에 있는데 실제로 머리가 아프고 일어난 너무 아파서 다음에도 일어나면서도 잡고 일어났어요.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일어났거든요. 엄마 집에서 애기 재우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벽에 이상한 문양들이 보이더라고요. 육각형처럼 한문도 아니고 이상한 무슨 불교 문양처럼 그게 벽을 다 뒤덮은 것처럼.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맞은 기운이 보이고 귀신은 이렇게 혀를 탁 건듭니다. 혀를요? 혈자리를 막히게 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약간 마비가 된다. 어디로 가봐야 되지? 이러한 현상을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했을 수아 씨. 엄마한테 말하려고 해도 또 나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물어볼 어른도 없고 주위에 친구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나도 저런 거 하고 나면 괜찮아질 건가? 깨어나고 몸도 괜찮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제는 나도 좀 그만 이렇게 힘들고 싶은데 뭔가 잘못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무당을 찾아갑니다. 방울 소리가 멈추고 수아 씨를 괴롭힌 원인이 밝혀지는데요. 너한테 표적이 있었을 것이고 아팠을 것이고 그게 주단기가 너를 딱 친격이야. 자, 채씨 가진 김씨명당을 둘러보니 너희 집에 상문이 걸렸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20대에 상이 나지 않았니? 친정아빠 돌아가셨어요. 친정아빠의 상, 또다시 상문이 걸렸어. 아버지 돌아가셨니? 그리고 시아버지의 상까지. 시아버지가. 엄청난 살을 맞은 이로 인해 살을 맞게 된 것이죠. 이게 정말 정맞게 되면
심하게 맞게 되면 3일에서 뭐 7일, 길게는 열흘까지밖에 안 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살은 장소와 관련이 있는데 산에 가면 산신살, 애날 때 삼신살, 도시 가서 교통살, 장례식에 상문살. 귀신은 아니에요. 귀신은 조금 더 인격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살은 해로운 기운 정도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살을 말 그대로 에로우라고 썼어요. 화살 뭐죠? 그게 살이 무서운 겁니다. 상이 나지 않았니? 아버지 돌아가셨니? 너희 집에 상문이 걸렸네? 무당의 말대로 수아 씨 또한 상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을까?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진짜 뭔가 있었어요. 상을 진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났다는 수아 씨. 진짜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막 메스껍더라고요. 그냥 막 상복 갈아입고 있는데 계속 어질 하는 느낌. 어디가 아프다 해야 될지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막 헛소리도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장례식장 안에 귀신이 있나? 인간적인 문제. 무당은 이후 시댁의 상에서 귀문이 열려버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귀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귀문. 네. 네, 귀신이 들어오는 문. 그렇죠. 네. 귀문이 열려서 어떤 귀신이든 왕래를 할 수 있는 아, 그런 몸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들한테 자꾸 보여. 귀신 보인다 소리 안 해? 그리고 이것은 수아 씨의 아들에게도 다가가고 있었죠. 시꺼먼 하수구에서 나온 것 같은 아저씨가 있어. 무슨 아저씨가 어디에 있는데 저쪽에 침대 내 머리맡에 있다. 꿈꾼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래. 지금도 있다고. 지금은 엄마 침대 밑에 있어.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을 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살을 맞았을 때는 무조건 살을 풀어야 됩니다. 살을 풀기 위해 무당이 수아 씨의 집을 방문하는 날.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아프네. 들어가자마자 쎄함이 몸을 감쌉니다. 너네 여기서도 뭔가 보이지 않지? 한참 이상할 때는 그랬었어요. 이 방에 있으면 나가기도 싫다. 꼼짝도 하기 싫고. 귀신 욕하는데 이 따라온 주단기가 머리가 터졌어. 네 침대가 제일 문제야. 그리고 또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그 느낌이 나요. 살색의 성인 남자가 올 때도 있었고 이렇게 온몸을 다 만져요. 그냥 제가 뭘 맞거나 떨쳐낼 수가 없어요. 훑으면 뭐가 닿는다. 네, 닿아서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막 올라타요. 몸 위로. 그러니까 진짜 잠자리 그냥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귀접까지. 심각한 상황에 악귀를 유인하고 봉인하는 의식이 시작되는데요. 속옷 좀 줘. 팬티.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의 사주를 적어서 재웅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있으니 일로 가라 라고 유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는 미끼가 될 것이고 도량에 한실령인 천실령의 나를 많은 영가가 돌고야 이제 영가들을 유인을 해서 일으키는데 이제 안 일어나는 영가가 있는 거는 또 다른 걸 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한 영가. 울지 말고 보내줄 때 가자. 나머지는 주위에서는 조금 빨리 그래도 가자니까 일어나서 가는데 침대 방에 있는 이 영가가 너무 안 가는 겁니다. 내 핑크색 원피스 있어? 약간 그런 계통으로 원피스든 치마든 항아리 안에 넣어주세요. 수아 씨의 옷을 동원하여 그 영가까지 봉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저 안에 네가 좋아하는 있으니까 가자. 이제 쓱 가자.
이렇게 해서 터에 놀던 거 연가 잠시라도 깨워서 결계를 해놨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수아 씨의 굿이 시작되는 날. 자연 씨가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오늘 좀 기분이 어때요? 많이 떨려요. 많이 떨려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강제로 제가 데리고 온 건데 오늘은 그걸 잘 달래서 풀어줄 자는 풀어주고 또 다시 봉인을 해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할 영가들은 못 나오게 할 거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결계를 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당이 울려 퍼지는 악기 소리에 맞춰 부정한 것들을 씻겨내는 부정거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누군가에게 빙의된 듯한 무당. 나는 그냥 못 가지. 내가 니를 찜했는데 사랑한다. 밤마다 내가 네 몸을 이렇게 감싸고 즐기잖아 너도. 싫어요. 내가 사랑해줄게. 가셔야 된대요. 가셔야 된대요. 너 혼자 있으시면 외롭다며. 아니요. 아들도 있고 이제 잘 살 거예요, 이제. 너 그래서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자꾸 아프게 내가 하는 거야. 주당의 부정에 걸리고 상문의 부정에 걸려 있던 거 오늘 썩 물려갈 테니 그리 알아라. 너무 떨리지? 풀어. 수아 씨의 몸에 있던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고로 갔지? 사고로 갔지? 교통사고로. 즉사 아닌 즉사가 되고. 화가 나요, 자꾸. 화가 나? 밖에 봐. 네가 타고 갈 수 있는 배도 있고 깜깜한 저승길을 무당은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여 수아 씨의 몸 밖으로 쫓아냅니다. 풀어주고 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지가 말을 하고 싶은 걸 하고 어떤 전달을 메시지를 하고 나면 지원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으로 갑니다. 걸려있는 거 오늘 다 풀어줄 테니까 가자. 썩 나와. 하! 뱉어내. 하! 잡아. 이렇게 많이 감고 있으니 사는 게 아니야. 그럼 혈자리를 그 귀신의 집이라고 해요. 그 집을 다 깨줘야 귀신이 나가는 거야. 분비물로 화장실을 가든 뭐 침을 뱉든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거든. 구슬하는 동안 영가의 기분을 그대로 느꼈던 수아 씨. 그냥 계속 휙휙 바뀌었어요. 순간은 기분 좋다가, 순간에는 화났다가, 순간에는 막 슬펐다가. 약간 그런 쫓겨나는 기분이잖아요. 짜증을 자꾸 났어요. 이후 복을 기원하는 칠성거리와 주변을 정화하는 사자거리까지 진행되는데요. 수아 씨에게 용기를 전달하면서 굿이 마무리됩니다. 오방기, 엽전 등 여러 무구를 관찰하는 두 MC.
엽전으로 이렇게 점을 본다던데.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무당 손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특별한 물건이 되는 거죠. 여러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무속인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봐달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화점 가면 사람반 귀신반인데 아무도 안 묻는데 나 혼자 아줌마 옆에 귀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그것도 하나의 불문율이지. 제 사주를 그러면 봐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잘 되실 건데 승승장구하실 거고. 굉장히 색깔 있는 사주더라고요. 그래요? 사주와는 엄연히 다른 분야인 신점은 신을 부르는 소리도 방법도 무속인들마다 다릅니다. 내 느낌, 내 쪽 보이는 거 이렇게 풀어드려. 사주에 사주팔자라고. 사주팔자에는 사실은 몇 살은 물어봐. 왜 신령님한테 보고는 해야 되니까. 연월 일시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무슨 띠인지 몇 월생인지 며칠 날 태어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주를 물어보는 것이지 그 사주를 물어봤다고 해서 신점이나 영점을 못 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신점을 봐주셨을 때 이렇게 흔들고 네. 휘파람을 네네네. 불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신을 부르는 소리인가요? 앉는 한숨 소리 같은 거, 네. 신을 부르는 소리, 네. 새 방울 소리로 신을 청하는. 네. 맑은 소리가 날 때 신은 더 접신력이 강해진다. 방울을 흔드는 것도 작기는 들어오지 말고 좋은 영들만 모이라고 방울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저만 읽을 수 있는 네. 신령님들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들리고. 무속은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다른 종교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신과 접촉하거나 다른 세계와 접촉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들을 그때그때 즉각 흡수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있다가도 몸이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신호를 알려주는. 신의 신호로 몸이 흔들리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팔이 들고부터 시작이 됐어. 그리고 때로는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날 사람 같으면은 이상하게 있잖아. 막 꽝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약간 찰칵 정확하게 눈에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보였죠. 네. 접신은 원할 때 언제든지 되나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확 실릴 때가 있거든요. 소름이 이렇게 올라와요. 머리가 삐죽삐죽 서요. 그리고 높으신 신령님들이 저에게 강림하지는 그 무게감이 너무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쉬어요. 너무 세서. 처음 애동 때 느꼈던 건 600만 볼트에 찍힌다. 신이 들어왔을 때의 무게감, 그리고 안 보이는 경우도 발생되곤 하죠. 너무 안 보일 땐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 때는 저도 황당합니다. 그러면은 어디 3일 기도를 간다든가 신당에 기도를 한다든가 그럴 땐 땀을 펄펄 흘려.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도를 많이 다니죠. 작두는 왜 타는 걸까요? 네. 최고의 센 장군님, 신장님이 하강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이 작두 타는 이 무당이 부정한 걸 보거나 이러면은 발바닥을 벤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작두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입에다가 종이 물고 있고 말 못하게 하고. 귀신은 도대체 무엇이고 신당은 어떤 곳일까? 우리 그 무속 신앙에서는 다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이 많다라는 거죠. 그 많은 신은 어떻게 우리가 분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당, 중당, 육당으로 나눠져 있고 소당에 속해져 있는 분들은 하늘에 계시는 분들, 중당에 계시는 분은 산신 할아버지나 영궁 할아버지, 도사 이런 분들이 중당에 계시고 육당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된 경우를 이제 육당에 모신다. 귀신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요? 유지태 씨도 죽으면 귀신이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 아버지 기재다, 제삿날이다 이러지 우리 귀신 밥 주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자기 식구는 죽으면 조상이 되고 남에게 보이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누구나 다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누구나. 선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유형의 기운들을 보고 우리가 귀기다, 귀신이다 이러지. 네. 신도 귀신에 속해져 있는 거니까 다 귀신이라 그러지. 그래서 누구나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사례자 서연 씨는 신내림 굿을 앞두고 있습니다. D-Day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운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제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요.
저는 뭐가 보이나요? 잘생김? 감사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서연 씨의 삼산돌기가 시작되고 일로. 세 곳의 산천을 순례하는 이 과정에서 서연 씨는 원망과 서러움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알리로 가보시고 전신전에 누림보죠 저 저를 주실죠. 누구시오? 누구시오? 말씀을 하시오. 뛰어보시오. 뛰고 싶으면 뛰어봐. 옥색 치마 입고 하얀 저고리 거리 꼬부라진 할머니인데 무서워. 이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서연 씨에게 너무 무서운 현실. 그런 할머니들인데 우리 제자가 아기가 몰라서 그래. 세상 천지 너무너무 불쌍하게 38년을 살아가지고 한 번 더 뛰어보실 거야? 뛰어봐. 그래 뛰어보셔. 하지만 그녀가 귀신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 아닙니다. 일요일 10시 되면 그 만화 방송을 해줘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짤랑짤랑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엄마 뭐 해? 하고 쳐다보면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만화 보고 있고. 어렸을 적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방울 소리를 들었다는 서연 씨. 거실에 있다 보면은 뭐 저벅저벅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걸 느끼셨을 때 무서우셨어요? 그 당시에 무서워요. 방울 소리, 바람 하는 거 그런 거 느껴지면 소름 끼쳐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린다? 네. 이러한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학생 때도 계속됐는데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합니다. 턱 괴고 쳐다보는 느낌이 나고 무서워서 저는 이제 안 쳐다보죠. 귀에다 대고 언니야 뭐 이렇게 부르고 알면서 항상 그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나니까 그냥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고3 때는 그때가 한 5층인가 그랬는데 창문 밖에서도 이제 쳐다보는 얼굴이 보이고 같이 놀자 그러면서 저는 항상 모른 척하자. 또 보이는구나. 굉장히 빠르게 나한테 다가오고 이제 몇십 년을 그 존재를 부정해 왔지만 느낌상 아니까 저도 무서워요. 굿당에 늦게 도착한 서연 씨는 갑자기 자리를 피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만 잡고 좀 이따 얘기해 그럼. 자 잡아. 다른 날 할까? 몸이 너무 무거워 안 하고 싶어졌는데 아까 감정이 그냥 이거는 놓고 이건 놓고 아니 쉬었다 할게. 서연 씨의 몸에 알 수 없는 존재, 잡기가 들어온 것이죠. 좀 벗겨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하지 마. 잠깐만 그냥 있을게. 뭘 없어 없다르지. 애들 보러 가고 잡신들은 없다르지. 지들이 원신이라 그러지. 애 놓다 죽었지? 애들 보러 갈래. 이쪽 앞으로 조금만 더 나와. 말 들어. 나 두드려. 나 오늘은 해산영산으로 가는 조사. 나 안 막히고 뒤막히는 일이 없도록 다 도와주시고 선왕 할아버지 선왕 할머니. 수술을 제가 몇 번을 했나 모르겠어요. 무슨 수술을 하셨어요? 자궁근종 수술도 했었고 난소 기형종 수술도 했었고 자궁경부도 치료받았고 그리고 한동안은 얼굴 하관에 감각이 없어요. 끊임없이 몸이 아팠지만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듣지 못했다는 서연 씨.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병원 가면은 뭐 이유가 없다 거부하려고 하니까 그러기에는 제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병원에서도 원인도 못 찾고 치료를 포기했다고 해요. 우리가 만났던 무당들도 다 똑같이 겪었어요. 무병이죠. 많이 겪었죠. 신을 거부하여 몸이 아픈, 즉 무병을 겪은 것입니다. 변명이 뭐 이렇게 있었고 그런 적은 없는데 늘 아프고 사고 나고 눈이 안 보이고. 거부는 할 수 있죠. 본인이. 근데 가지를 잘라도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알게끔 뭔가 고통도 계속 주는 거죠. 당신이 거부하면 이 신은 계속 고통을 줍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도 추가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아프거나 뭐 꿈에 헛되게 보이고 막 귀신이 보였다 어쩌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물어보겠죠. 병원도 갔다가 뭐 병원에서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인간이 그걸 몸으로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곤륜산만한 그런 큰 산이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데 뭐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걸 견디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설명 방법도 있고요. 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DSM이라는 진단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에 화병이라는 거하고 무병이 들어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존재하는 정신적인 질환이다. 이런 식으로는 이제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은 공부하면 되고 일찍 일어나면 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할 수 있지만 뭐가 들리고 원인 모르게 아프고 이런 거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 엄청 큰 문을 엄청 힘들게 철문 같은 걸 끽 소리가 나면서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막 그 꿈동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저는 잠깐 꾸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하루가 넘게 잤다고 하더라고요. 서연 씨를 인터뷰하던 중 새로 알게 된 사실. 바로 그녀의 어머니 또한 무녀라는 것인데요. 내가 안 하고 엄마가 하면 되잖아. 엄마. 무녀로 무업을 이어가는 거는 어느덧 40년이 되었네요. 뭐가 보인다, 들린다, 막 무서운 사람이 왔다, 뭐 가자 그랬다. 엄마 딸이라서 그런가? 아니고 싶어서 숨긴 것도 많았고. 오랜 시간 무속인으로 활동했던 어머니는 딸에게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울 소리를 제일 처음 들었어요. 방울 소리 들린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엄마가 이모 집에 이제 떼어놨었거든요. 일부러 집을 나와 살기도 하고 계속 들리고 왜 나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인 거야? 정말 하기 싫어서 살기가 싫었었어. 화가 났어. 그래서 나는 신령님한테 덤볐어. 별수를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멀리 떨어져야겠다 해서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해외로 유학까지 가보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영안실 실습을 가겠대요. 근데 거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애기 우는 소리가 nghe 들리더라고요. 간호 실습 중에도 병동에서 근무를 하는 중인데도 계속해서 영적인 것이 보이고 들리자 필스 병동 같은 데서도 있었는데 서연 씨는 일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길 것 같다 하면은 며칠 내로 이제 안 좋은 것도 보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력이 진짜 화려해요. 거기에서도 다리가 아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삼산돌기 하는 중인데도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둘째 애가 태어났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유 없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을 쳐서 내가 그 고통을 보고 굴복하게 하거든요. 그 거부를 하면서 이제 아들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당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뭔가를 했을 때는 신의 이제 벌전을 받는다 그러는데 신의 벌전으로 아들까지 아파지자 결국 그녀는 신내림을 받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신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린대요. 왜냐면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걸 인따려 놓는다 그래요. 사람이 죽은 시체로 다리를 만들 정도로 인따를 놓는다. 자기가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대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안 되겠다고. 그전에는 원인 불명 아토피도 아니래요. 뭔지 모르겠대요. 근데 결정하고 나서 돌 지나고 다 나았어요. 삼산돌기 둘째 날 갑자기 뛰쳐나가는 서연 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신이 바로 들어왔던 것이죠. 내가 바다 건너왔어. 내가 우리 애기 따라서 우리 애기 잘 받아줘. 우리 애기 잘 받아주래. 말씀하셔. 잘 불려주실 거냐고. 잘 불려주지 그럼. 불쌍한 인간 조세 많이 구제해 주세요, 할아버지. 장군님이 도와주세요. 얼싸. 잘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후 셋째 날, 서연 씨는 갑자기 소금을 찾습니다. 소금 있어, 소금? 엄마 소금 있어? 소금. 장례식장 생각나고 장례식장 갔다 온 차 있나? 찾아봐. 저거 어떤 거? 저 차. 곧바로 점사까지 하는데요. 장례식장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같은 데 앞에 지날 때 조심해. 이상한 머리뿐 여자 보였고 장례식장 생각나. 아, 여자 초상 났다면 그거 안 가는 조심해. 게 좋아. 예. 그렇게 전 보는 거야. 우뚝 생각이 나고 그 모습이 보이고 느낌이 보이고. 그리고 결국 서연 씨의 신내림 굿이 시작됩니다. 제대로 잘 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들겠지만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다.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살리고 싶어서 이 길을 이제 시킨다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어쩔 수 없이 딸을 살리기 위해 신내림을 해야 하는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이어 진행되는 신청 물림. 서연 씨는 방울을 포함한 무구를 물려받습니다. 좋은 일만 해야 돼. 알았느냐? 울기는 지집애야. 까이고 뭘 울고 있어. 울지 마! 신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얼쑤다! 전신자손이다! 천신에서 명받고 108염주 목에 걸고 오셨다! 우리 자손 이정성에 불리게 도와를 주마! 그녀는 의식을 순서대로 거치며 다양한 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작두 대령하거라! 작두 대상이시다! 칠선녀 팔선녀의 우리 전신선녀! 흑마장군 백마장군이다! 여기 봐봐. 진짜 신이 오면 이게 다 뜨는 거야. 호두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다 가라앉아 버려. 내가 누군지 아오! 내 신 아니오! 잘 살게 해주셔야 돼. 나도 억울해. 그냥 안 죽으면 돼.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정말 죽이지 말고 오래오래 살게 해줘. 할머니, 할머니. 걱정 마라. 태백산의 장군님이시다. 잘. 사슬을 세우기까지 진행되는데 갑자기 작두에 오르겠다는 서연 씨.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밤 영혼들을 달래는 의식, 구는거리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무단길 가라고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긴 여정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말 자기 전에 밤마다 제가 생각해보는 질문이에요. 엄마 일을 바르게 배우자.
정말 이 마음을 매일 밤 다짐하고 자요. 나처럼 무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 아기는 계속 보여요. 책상 위에 이렇게 턱 깨고 있던 그 얘기는 항상 보여요. 지금은 이제 무섭지 않은 게 저게 보이고 들려야지 내가 컨트롤하고 방울 소리가 이제 들려야 정상인 거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존재들이구나.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하고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서연 씨가 지금 상황에 적응해가는 이 순간 영적 존재로 고통받는 다른 사례자가 있습니다.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잠꼬대 내용 보면 아주 살판 났어요. 뭐 쇼핑도 하러 가고 같이 장도 보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맛있어? 내가 다음번에 또 만들어줄까? 힘들어 또 깨봐요. 너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거 나야?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 두 MC는 만나 이번 사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여자친구만 보는 귀신. 그것도 매번 같은 여자가 자꾸만 기쁨 씨 눈에 보이는 여자 귀신. 시간에 앉아서 이제 택배 박스를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뜯을 때였는데 소파 앞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로 목격을 한 게 저 부엌이었어요. 싱크대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인상착의가 똑같아요. 머리는 생머리고 검은색 하나로 된 긴 원피스를 입고 있고 무늬는 없어요. 끝 선 처리 느낌이 되게 뭉개져 있는 느낌이 약간 흐려요. 끝이. 주변이랑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약간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딱 보더니 창문에 손바닥 자국과 같이 기이한 현상도 잇따르는 상황이었죠. 지가 여기 바깥쪽 바깥창 바깥에서 찍힌 거예요.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지인분이 계세요. 집을 들어오면서 기운이 너무 숨막힌다. 소름 끼친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시면서 방문을 다 벌컥벌컥 열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지독이 뭔지 알아요? 지독이라는 그 터가 센 거야. 아주 센 귀신, 신이 아주 지독한 신들이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그런 집에 잘못 가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미쳐서 나오고 돌아버리고. 본인이 터주라고 내가 이 터의 주인이야 터주 신처럼 하는 귀신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걸 지방령이라고도 하고. 지방령과 같은 터주신일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귀신은 점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얼마나 높게 들였는지 제 허벅지랑 허리까지 살짝 들릴 정도로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왜 갑자기 티를 내기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느낌이 뭔가 나한테 왜 티를 내지? 다 그냥 참을만 했고 다 넘길만 했고 근데 그 여자가 남자친구 위에 올라타더라고요. 남자친구를 흔들어서 깨우면은 그 여자가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럴 때 남자친구 쪽이 흥분해 있어요. 그 여자 올라타 있고 막 이러면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뭐 멀리 지방에 있는 뭐 포항 쪽에 살고 계신 분한테도 소개받고 3-4군데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귀접까지 나타나자 기쁨 씨는 무속인들의 조언에 따라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효과는 없었죠. 집 모서리에다가 막걸리를 따라서 하루 동안 두고 다음날 그걸 이제 하수구에다 모아서 버린 다음에 고춧가루를 태워서 그 연기를 집안에다 다 쏘이고 다니고 약간 쑥 같은 걸 뭉쳐놓은 거에다가 심지가 있는데 그거를 불 붙이면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악화됩니다. 부정쑥을 태우다가
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치우라고 그랬어요. 전 다 갖고 오지 말라고. 왜 딱 갖다 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옆에 있다 화장대 의자를 이제 끌고 와서 거기 앉아서 얘기를 막 계속 마저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무언가의 빙의가 된 듯 알 수 없는 말투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는데요.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기 누구 자리냐, 누구 자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제 말투가 아니었대요. 최근 몇 달? 진짜 거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심리 상태도 점점 약간 나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후 이사를 결정한 기쁨 씨와 남자친구. 무심만 떨어져 나가고 그냥 예전에 저희 모습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검은색 그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안방에서 봤거든요. 어떻게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다까지 보였을 때는 거의 따라간다는 거가 확실하고 그리고 직접 털을 확인하기 위해 조무당이 찾아갑니다. 뭔가 왜 오신다니까 아까부터 좀 짜증나. 기분이 안 좋아. 조무당의 방문 전 기쁨 씨에게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예민한 언행. 발 치워. 조무당 씨는 기쁨 씨를 만나자마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많이 불안하지? 네 이 남자 만나기 전에도 남자친구 있었지? 네. 살아있어? 니한테 들어와 있는 거는 남혼신, 자살고혼, 남자가 제일 먼저 니한테 붙었다. 그녀에게 들어온 귀신은 남자였는데 이제 끌고 와서 거기 앉아서 얘기를 마저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일어나는 게 좋을걸? 제 말투가 아니었대요. 이 살해자한테는 좀 남자 귀신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자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터에다가 보이게끔 계속 조정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 여자 귀신뿐만 아니라 남자 귀신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 귀신이 여자 귀신을 불러들였다는 무당의 견해. 그러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니한테 물어보자. 네가 학교 다닐 때 네 친구 중에 여자가 죽은 거 없나? 친구의 친언니 살해당했어요. 그래, 남자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너한테 들어와 있는 남자 혼신, 너에 대한 원망, 그걸 가지고 온 남자가 죽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야하고 스와핑을 하게끔 만들고 귀접 4명이 스와핑 귀신 놀이를 하는 거야 지금. 조무당은 새로 들어온 칼이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칼을 갖고 들어왔거든. 칼이 새로 들어온 게 그 집에 있으면서 칼을 갖고 들어온 것 같아. 네, 저 그 집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칼 선물 받았어요. 네, 칼을 선물 받았어. 네. 그 칼이 들어오고부터 시작이 됐어. 그 칼이 들어오고부터 이 칼산에 딱 매였다. 선생님 장담컨대 이 집에 100일 안에 살인사건 났다. 이유는 없다. 이후 조무당은 기쁨 씨의 남자친구를 통해서도 영가를 확인하고 왜 숨어서 이기쁨이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었지. 그래, 니는 야를 보면 불안하고 좋으면서도. 가자, 잠시 내려앉아. 후, 숨 쉬어. 굿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날에 들을 때 인부정이다 말부정이다 천부정 만부정을 가려내러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곧바로 기쁨 씨 안에 영적 존재가 드러나는데요. 얘기를 해라. 짜증이 나면. 왜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말라고. 기쁨이한테 왜 와서 몰래 숨어들어서 있는 척질도 안 하고 몰라줄 줄 알았나? 모를 줄 알았나? 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 맞다. 너만 빠지면 돼. 해 나이가 내가 왜 빠져? 이 판을 만들어. 이게 얼마짜리 굿인데 빠진다 말이고. 너도 나이랑 잘 살았잖아. 그래 해라. 나랑 그렇게 살면 돼. 그건 네 마음이지. 무서워하지 말고 얘기해줘. 갈 시간 됐다. 가자. 네가 뭔데 내가 갈 때 말 때를 정해. 나는 아니라는데. 넌 나랑 살았어. 나 이씨. 나. 치지 마라. 나는 내 여자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2년 반 동안 모신 게 귀신이라고 장난해? 진짜 저 여자만 없으면 우리 잘 지낼 수 있어. 가라. 발악하지 말고. 좀 성불해라. 이제 좀 가라. 좀! 저 여자만 아니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 가자. 내가 너랑 같이 왜 살아? 부파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해지는데 과연 기쁨 씨는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티빙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샤먼 귀신전은 귀신에 대한 오싹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기도 소리가 들리기도 하며 때로는 몸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는 존재. 이로 인해 고통받는 여러 살해자들의 이야기와 궁금했지만 알기 어려웠던 영적 존재에 대한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샤먼 귀신전. 이번 여름에 오싹함을 더해줄 오늘의 추천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좋은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